펜벤다졸은 가축의 구충제로 쓰이고 독성도 낮지만 함성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구충제로 쓰이는 것과 암 치료에 사용한다, 이것은 천지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잘못 다룬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펜벤다졸인데요. 펜벤다졸은 구충제로서 오래되고 함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펜벤다졸은 개를 비롯한 동물용 항기생충제로서 요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생충 감염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조로 보면 사람에게 구충제로 허가된 메벤다졸과 비슷합니다. 요게 펜벤다졸이고 요게 메벤다졸이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비슷하죠? 요 부분하고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펜벤다졸은 미세소관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데, 미세소관은 세포의 구조 물질로 작용하고 세포 내에 여러 가지를 수송하면서 선모와 편모 이런 것들을 운동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게 미세소관이라는 것인데, 마이크로튜블 이렇게도 부르고 튜블린이라는 것이 중합된 물질입니다. 알파튜블린, 베타튜블린 이런 것들이 번갈아 쌓여서 축합된 것이 마이크로튜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펜벤다졸은 미세소관 내에 베타튜블린 그런 단백질에 결합해서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합니다. 세포 분열 과정 중 유사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유사분열이죠. 염색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분열인 겁니다. 유사분열은 핵 속에 DNA를 가진 염색체를 2배로 증폭하고 분열하면서 염색체 중간을 방추사로 묶는데, 이때 이 방추사가 미세소관입니다. 펜벤다졸에 의해 기생충의 세포 분열이 방해되고 기생충이 에너지 생산하는 능력을 차단하게 만들어서 기생충이 굶어 죽게 만들죠. 포도당은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 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펜벤다졸은 기생충 세포에는 작용하는데 숙주의 세포에는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생충만 죽일 수 있습니다. 펜벤다졸은 스펙트럼이 넓은 구충제인데 위 장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으면서 실험실 동물에 대해 LD50은 경구 투여 시 10g/kg을 초과합니다. LD50이라는 것은 실험 동물의 반수가 죽는 투여량을 가리키는데, 보통 용량을 mg/kg 이렇게 나타나니까 몸무게 1kg당 몇 mg 이렇게 나오죠. 값이 작을수록
소량만 투여해도 반수가 죽는다는 것이니까 독성이 강하고 값이 크면 독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경구라는 것은 투여 방법이 입으로 먹게 한다는 뜻이므로 LD50이 10g/kg이면 독성이 무척 낮은 편이죠. 인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1인당 500mg의 용량이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1인당 최대 2000mg의 단일 용량,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펜벤다졸 자체는 간 조직학에서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펜벤다졸은 다양한 인간 암에 활성이 있어서 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여러 과학 논문은 인간의 다양한 암 형태에 의해서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데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또한 항암 효과는 텍소를 포함해 식물 알칼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화학요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식물 알칼로이드라는 것은 식물이 합성하는 그 알칼로이드가 질소 화합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약물의 독성 수준은 일반 화학요법에서 치료에서 보고된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정확한 패턴의 관찰을 기반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형태의 암은 특정 기생충, 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비롯되고 그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정 유전적 결함,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암세포가 뿌리낼 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표준 암치료법을 포함해 구충제, 젖산 방지제, 기타 약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펜벤다졸은 가축의 구충제로 쓰이고 독성도 낮지만 함성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구충제로 쓰이는 것과 암 치료에 사용한다, 이것은 천지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죠.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맹비난합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거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 연구 결과로 말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